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문가의 철이형입니다. 네, 8월이 마무리되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악의 달인 9월을 앞둬서인지 8월의 마지막 주는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된 한 주였죠. 일단 지난주까지의 시장 상황을 요약해보자면 첫째, 미국과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중국의 경기 불안이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로 인해 금리 전망치와 채권 수익률이 올랐고 위험자산 전반이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잭슨홀 미팅 이후 금리 전망치가 상승하며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여러 주요 지표들이 발표된 것이죠. 우선 수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2차 GDP 추정치의 경우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지난 1차 추정치 2.4%에서 2.1%로 하락했는데요. 시장 예측은 1차 추정치와 변함없는 2.4%였는데 기대를 하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경기의 약세는 향후 물가의 약세로 이어지며 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경계감을 심어줄 수 있기에 시장에는 호재가 됩니다. 경기가 지나치게 나빠져서 경기 침체 걱정이 들게 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연준이 물가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정말 예상치에 그대로 딱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체 물가와 근원 물가 모두 지난달보다는 약간씩 상승했는데요. 이거는 유가에 의한 영향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음 달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전체 PCE 물가는 3.6%가 예상되며 이번 달에 3.3%보다 상승할 전망입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근원 PCE 물가는 4%로 이번 달 4.2%에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당분간 크게 하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자고 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준 내에서도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현재의 긴축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물가는 내려갈 것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죠. 근데 결과가 좀 애매했습니다. 우선 비농업 고용의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증가했고 예측치보다도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치가 18만 7천 건에서 15만 7천 건으로 큰 폭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이죠. 다만 실업률의 경우는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3.5%에서 3.8%로 0.3%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월간 임금 상승률도 0.4%에서 0.2%포인트나 감소했고 예상치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건수는 많아졌고 대신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은 고용 약세를 가리킨 건데요. 완전히 상반된 결과인데 어느 쪽을 더 믿어야 할까요? 개인적인 의견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비농업 고용이 지난달보다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오차 범위 내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지난달 수치도 무려 3만 건이나 하향 조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지난달에 고용이 크게 감소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 달 수치도 다음 달 가서 다시 바뀔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 수치는 집계할 때마다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지 이런 한 달 한 달의 변화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세는 어떨까요? 네, 전반적인 고용 추세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우하향하는 중이죠. 그렇다면 고용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은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의미 있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상승률 역시 전년 대비로 보면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우하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렇다면 이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고용이 약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해진 고용은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난주 파월의 발언에서도 강한 고용이 긴축 정책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럴까요? 강한 고용 시장은 구직자가 우위에 서게 되므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늘어난 기업의 지출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모두가 돈을 잘 벌고 또 잘 쓰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므로 물가가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양대 목표 중 하나인 고용이 탄탄하다면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굳이 금리 인상을 멈출 명분이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발표된 여러 지표들은 대체로 시장의 예측과 부합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예측을 뛰어넘을 필요도 없이 예측과 부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보고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나온 결과들은 예상했던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파월 연설 이후 연말까지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측했던 시장은 이제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주 만에 예측치가 변경된 것입니다. 또한 5월에서 6월로 금리 인하 예측 시점이 밀렸었는데 이게 다시 5월로 되돌아왔습니다. 명백하게 금리 전망이 내려간 것이죠. 또한 끊임없이 오르던 채권 수익률도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시장이 이번 주 나온 경기 지표들의 결과를 우호적으로 해석했다는 증거들입니다. 결국 전망이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유동성은 증가하며 투자자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상보다 높은 물가로 지금은 그 타이밍이 조금 밀리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 그 시기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주 이슈가 좀 있었죠. 수요일 그레이스케일이 SEC 상대로 부분 승소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가 바로 이틀 뒤 ETF 승인 결정 시기가 일괄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그레이스케일의 부분 승소 소식을 전하면서 9월 초에 있을 ETF 결정은 대부분 연기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은 연준이 항소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9월 초에 뜬금없이 ETF를 승인해 줄 리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음번 데드라인인 10월 중순도 아마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생한 단기적인 가격 급등과 급락은 대부분 단기 호재와 악재에 반응하는 트레이더들에 의해 발생한 가치와는 무관한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기간의 가격 변화는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보유하는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는 트레이더들의 변덕에 의해 움직이지만 이런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주는 영향은 제로입니다. 가격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제 가치를 찾아가게 될 것이며 장기 투자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지금도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중입니다. 크립토컨트에 의하면 8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4.1%가 거래소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사서 쟁여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의 비율은 30%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27%였는데 반년 만에 3%나 더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4년이죠. 그럼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의 중기적인 가격 사이클과 상관없이 초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누군가는 가격 변동에 휘둘리며 쉽게 팔아버릴 때 누군가는 그걸 싼 가격에 줍줍해 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는 그리 멀지 않은 1, 2년 후의 미래에만 가보더라도 엄청난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신형 모델 3를 발표하고도 주가는 5%나 하락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요? 신형 모델 3는 외형이 살짝 변경되었고 크기가 조금 커졌습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기존보다 11에서 12% 정도 증가했고 그 외에도 자잘한 변경점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중국 기준으로는 약 12% 정도 비싸졌는데요. 테슬라는 그동안 강한 경쟁을 의식하여 가격을 계속 낮추는 전략을 써왔는데 신형 모델의 발표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사용하려는 듯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신모델도 나왔고 가격도 더 오르니까 주가가 올랐어야 하는데
왜 내렸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수요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중국 내 주문 잔량은 일주일치 대기 물량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기 수요가 적은데 여기서 가격까지 올라버린다면 더 안 팔릴 것이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사는 계속해서 상품성을 보강하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모델에 대한 수요 덕분에 초기 상품은 잘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팔리고 나면 대기 수요가 소진되면서 판매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 다시 가격을 낮추면 되는 것이죠. 회사가 손해볼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테슬라의 가격 하락은 투자자라면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장의 변덕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8월이 끝이 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9월이 시작될 텐데요. 과연 이번 9월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8월에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한 만큼 걱정보다는 강한 9월이 될까요? 아니면 8월은 예행 연습에 불과했고 9월이야말로 진짜 조정이 올까요? 어느 쪽이 되었건 발밑에서 시선을 걷어 멀리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투자자들의 변덕스런 심리 변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기적인 무의미한 가격 변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취하게 될 미래의 약속된 보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이 2년 후 또는 5년 후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가치에 걸맞는 가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며칠, 몇 주, 몇 달간은 가치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합당한 가격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